자, 이제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DB에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진 않고 이런 툴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사용하게 되시는데 요거를 계속 실행해야 되니까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시면 이제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창을 안 열어도 이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하시면 SQL 플러스가 실행이 되고요.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한 게 있다면은 뭐 버전은 환경을 복사하려고 하는데 얘를 누르시겠습니까? 지금 제 거가 지금 현재 된 게 한 개 있는데 걔를 이제 아니오를 눌러서 복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임포트 시작하신 분들은 임포트 할 게 없죠. 임포트 가져다 쓸 게 없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져다 쓸 게 좀 있어서 그거 쓰겠냐고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이제 쓰지 않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사용 추적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사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끔가다 오라클 전송할 수 있는데 허용 안 하셔도 되겠죠.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SQL 디벨로퍼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리죠. 열려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에서는 NoSQL이라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오라클사에서 보통 프로그램을 팔아먹으려고 제품화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라클 접속을 일단은 저희가 작업관리자에서 이런 게 돌고 있는 걸 보셨는데, 작업관리자에서 오라클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셨는데 이쪽에다 직접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서비스되고 있는 포트 번호, 리스너가 계속 청취하고 있는 포트 번호는 1521입니다. 1521. 그래서 시스 계정으로 저희가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할 텐데요. 시스 계정으로 내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시스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개발할 때 사용하려는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이제 오라클이 제대로 SQL 플러스가 제대로 동작 안 하시는 분 계시죠? 동작 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동작 안 한다. 내 거는. 다 동작하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오라클 접속에다가 위에 플러스 새 접속이나 아니면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새 접속이라는 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접속이라는 한 메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 개 만드시고요. 이제 새 접속 클릭하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로컬호스트에 내 컴퓨터에 있는 거에다 맨 처음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로컬이라고 쓰시고 계정은 시스 계정,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것을 만들 겁니다. 시스 계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려는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이런 걸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스 계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오라클에, 지금 이제 SQL 디벨로퍼는 오라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빨간색 컬러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유형은 이제 기본 값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시스라고 쓰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한 비밀번호를, 제 로컬호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 DB 오라클 DB 서버에 접속하셔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눈팅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그냥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비밀번호 저장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저장 위에 롤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면 as sysdba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용자로 이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값은 저희가 지금 관리자로 접속할 거라서 이제 sysdba라고 쓰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접속 유형, 아래쪽에 접속 유형은 이제 기본값으로 저희가 이제 접속할 걸로 돼 있으시고요. TNS 리스너 쓸 거고요. 호스트 이름은 로컬호스트입니다. 내 컴퓨터를 대표하는 이름이 이제 로컬호스트 또는 127.0.0.1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IP 내가 지금 명령 프롬프트에서 IP 컨피그를 썼을 때
명령 프롬프트를 한 개 열고 IP config 엔터 쳤을 때 나오는 그 IP, 여기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IP를 쓰시면 다 로컬호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아무거나 괜찮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로컬호스트라고 씁니다.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포트번호, 오라클 포트번호는 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151인데 저희는 이제 그 포트를 좀 변경해서 씁니다. 왜냐하면은 학원으로 들어오는 이제 IP가 고정 IP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에서 오라클을 돌리면 이런 실수실마다 오라클이 이제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트를 그 다른 걸로 지정해서 151을 그냥 중복해서 쓰지 않고 다른 걸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접속할 때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XE 버전인 경우에는 XE라고 쓰셔야 되고요. 이게 아니고 스탠다드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ORCL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값이 SID 기본값이, 요거는 이제 저희는 그 익스프레션 에디션을 썼기 때문에 XE로 쓰셔야 되고요. 자, 됐으면 테스트를 한번 눌러 보시는 거죠. 그러면 패스워드가 틀렸대요. 여기 패스워드가 틀렸다. 디나이드.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읽어보면 인밸리드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그 여기 네임은 뭐 C쓰니까 잘 맞는 것 같고요. 비밀번호 틀렸죠? 이거 아니래요. 네, 이게 제가 깐 게 아니라서 됐어요. 그 제가 깐 게 아니라서 1234였네. 1234 1234로 비밀번호를 넣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한 개 누르거나 그냥 접속을 누르면 저장하면서 접속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 이렇게 눌러보시면 저장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접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니까 이제 시스 계정으로 돼 있고, 접속은 로컬호스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로컬호스트의 시스로 접속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치면 그 시스 계정으로 오라클 DB에다가 명령어를 주는 거와 동일하십니다. 그 물론 명령을 실행해라 라는 버튼을 실행해야 이제 그 명령어를 주는 거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명령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 디벨로퍼하고 일단 연결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접속을 만들면 그 시스 계정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만들었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그 이 시스 계정 안에 있는 그 테이블 몇 개만 건드려도 그 오라클 자체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 계정으로 보통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시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스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그 오라클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왼쪽 메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맨 처음 쓴 글인데요. 다음 뭐 누르시면 1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141 그 글번호 141 사용자 만들기와 제거 비밀번호 변경 하는 것을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그 기본적으로 테이블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게 이제 리소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게 커넥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용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 만들 때 이제 create user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user 자바제리드로, 그 다음에 identify 요게 이제 비밀번호입니다. 물론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특수한 문자나 뭐 이런 거 써져 있으면 쌍따옴표도 찍고 뭐뭐점 해가지고 이게 구별이 잘 안되면 쌍따옴표를 찍어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그냥 써도 이게 얘는 객체고 얘는 비밀번호다. 띄어쓰기를 쓰려고 하면 쌍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그 띄어쓰기나 특수문자가 그 비밀번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쌍따옴표 찍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세미콜론까지 복사하셔서 SQL 디벨로퍼에다가 집어넣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거기다 붙여넣기. 사용자
이렇게 해서 복사 SQL 디벨로퍼에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안됩니다. 지금 화면 공유인데 키보드 입력이 안됩니다. 키보드 입력이 갑작스럽게. 지금 공지 잠깐만. USB 키보드 입력 되는데 이런 이쪽은 클릭도 안 되고 키보드 입력도 안 되고 부분창은 되고. 다시 한번 종료했다가 제 거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네. 지금 SQL 디벨로퍼 쪽으로 가가지고 클릭을 해서 막 글씨를 쓰려고 했더니 붙여넣기 이게 붙여넣기가 특수 문자는 아닌데 안 돼서 다시 이제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실행을 지금 해드렸고 보내지 안 되니까. 네, 됐습니다. 시스 계정 연결된 데다가 이제 그냥 접속만 누르시면 저희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저장해 놓으라고 시켜놨는데 설정 부분도 이상해졌습니다. 비밀번호 저장 이렇게 써져 있죠. 다시 저장 한번 누르고 접속. 네, 접속했고요. 이제 키보드 들어가나? 키보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글자가 좀 적은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글자 적으면 환경 쪽을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구의 환경 설정이 있네요. 그리고 편집기, 코드 편집기. 외부 편집기도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네요. 여기 글꼴 있죠. 글꼴이 얘가 최대 글꼴이 24입니다. 24. 안타깝게도. 네, 이게 최대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이렇게 해서 유저 자바 제로제로라는 사용자를 만들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얘는 사용자고요. 오라클에서 빼기 두 개는 이렇게 빼기 두 개를 하시면 주석 처리입니다. 주석 처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리저브드 워드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명을 쓰시는 거예요. 사용자 명을 여기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비밀번호입니다. 여기 자바제로 두 번째 아이덴티티 바이라고 써져 있는 게 비밀번호, 뒤에 게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하시려면 여기 누르시면 되는데 이쪽에가 컨트롤 엔터 명령문 한 줄, 어디가 커서가 있든지 간에 커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명령문 한 줄을 한 개의 명령문을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라.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시고요. 저는 이제 현재 이미 있다고 already 있습니다. 이미 있다. 이미 있는 경우에는 자료나 이런 것도 있겠죠. 자료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어차피 다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원래 있던 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드랍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요것도 카페에 와 있습니다. 원래 있고 깔끔하게 새롭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사용자를 지우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삭제하는 게 있는데 드랍 유저 캐스케이드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의 밑에 뭐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다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한 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삭제하는 것을 하기 전에 사용자 삭제를 한 개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드에서 사용자 삭제를 했고요. 사용자 삭제하는 데는 좀 걸리네요. 여기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과감하게 삭제했고요. 그다음 만들어요. 크리에이트에서 만들면 생성은 됐지만 얘가 문제가 뭐냐면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있는데 허수아비를 한 명 세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 줄 번호가 있을 것 같은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그 행번호 토글이 있습니다. 누르면 사라지고 또 누르면 있어지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권한을 주셔야 될 때 사용하시는 건 또 카페에 가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보시면 여기 권한, 그랜트,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접속과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줄 복사해서 붙여넣기 사용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연결도 할 수 있고 이제 리소스,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을 안 주셨으면 연결 이렇게 접속을 만들더라도 그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자, 이제 그 일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바 00에 해당되는 사람의 접속을 만들어서 접속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자바 00 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모든 작업은 자바 00, 비밀번호 자바 00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오라클 접속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새 접속을 하게 만들어요. 새 접속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로컬을 선택한 다음에 고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로컬의 시스 계정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다 고쳐서 쓰시면 되는데 새로 하셔도 되고 뭐 지우기 하셔도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쓰신 다음에 뭐 로컬인데 언더바 쓰시고 계정 이름이 이제 자바 00로 접속을 할 거다. 뭐 얘는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까 녹색이나 파란색 하겠습니다. 파란색. 접속이 되면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보여라. 빨간색으로 보이면 이제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면 내 맘대로 막 쓰고 다시 뭐 드랍 시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이름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사용자 이름 자바 제로로 쓰시고 롤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롤은 기본값으로 이제 오퍼레이터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값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 비밀번호 아까 자바 제로제로로 썼죠? 쓰시고 비밀번호 저장을 체크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한 개 누를 때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비밀번호 계속 물어보니까 좀 그렇고요. 접속 유형은 기본이고요. 호스트 이름은 이제 로컬 호스트입니다. 로컬 호스트라고 써주시고 포트 번호 1521 번호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SID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XE 이렇게 적습니다. 자, 적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면 성공하고 뜨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서버 이름이 로컬 언더바 자바 제로로 이렇게 바꿨다. 그 다음에 기본값 롤이 기본값입니다. 아까 전에는 그 시스 DBA였죠. 그런데 지금 롤이 기본값으로 했고 사용자 이름 바꿨습니다. 비밀번호 쓰시고 비밀번호 저장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이 로컬 호스트, 그 다음 포트 번호 1521, SID는 XE 쓰시고 테스트를 한번 눌러봐라. 테스트를 눌러봤을 때 접속이 되면 정상적으로 접속 설정이 다 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이 안 되시면 이제 다시 권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시지를 잘 읽어보세요. 메시지가 이렇게 쓰시면 여기 메시지가 뭐라고 자꾸 뜨는데 그 보통의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물론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됐으면 이제 그 저장 한번 누르시면 여기 한 개 더 생기고요. 접속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계정으로 여기 작업할 수 있는 창을 한 개 열어주는데 걔 이름을 이제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맨 오른쪽에 지금 자바 로컬에 언더바 자바 제로랑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그 지금 테두리가 파란색이죠.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SQL 디벨로퍼에서 그 접속이 된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스프링에서 오라클을 접속을 시도할 거예요. 지금 SQL 디벨로퍼도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안 열리니까 창을 한 개 만든 거죠. 창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자바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SQL 디벨로퍼 안에 자바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자바가 있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연결됐다는 얘기는 자바로 짜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로 돌아오셔서 오라클 설치까지 다 됐으니까 교재로 돌아오셔서 스프링에서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